지금으로부터 약 6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인류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생물체가 이 지구상에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인류의 조상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지금 인류하고는 전혀 닮지 않았고요. 유인원에 더 가까운 그런 존재였죠. 그러다가 32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인류의 조상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1974년에 이 아프리카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유골이 발견되었는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남쪽의 유인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다음에 또 뭐가 하나 붙습니다. 아파렌시스예요. 이 아파렌시스는 라틴어로 아프리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유골이 아프리카에서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발견된 지역 이름이 붙어서 아파렌시스, 이게 이제 이름이 된 거예요. 230만 년 전쯤에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친구의 이름은 호모 하빌리스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체격은 좀 비슷한 편이에요.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뇌 용량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 호모 하빌리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머리가 커진 만큼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인류 최초로 이 돌을 사용해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깨트려서 아주 날카롭게 만든 다음에 그 돌칼을 이용해서 가죽과 뼈를 발라내기도 했다고 해요. 190만 년 전쯤에 출현한 것으로 알려진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호모 에렉투스가 뭐가 달라졌나요? 딱 보시기에 똑바로 서 있습니다. 이 호모 에렉투스의 뜻이 똑바로 선 사람이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호모 에렉투스는 불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익히기도 했고, 또 사나운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어떤 무기로도 사용을 했다고 하죠. 그 후 한 40만 년 전쯤 또 다른 인류의 조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네안데르탈린입니다. 이들은 약 40만 년 전에 등장을 했고요. 4만 년 전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4만 년 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전이긴 해요. 하지만 이 인류의 역사를 전체로 본다면 굉장히 최근까지 살았던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30만 년 전쯤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는 호모 속 사피엔스 종이 학명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슬기로운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처음에 등장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침팬지에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침팬지는 오늘날에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침팬지가 존재하는데 왜 우리도 존재를 하는 걸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어떻게 호모 사피엔스가 나오게 되었을까? 도대체 어떤 힘이 작용을 했길래 이런 진화가 가능했던 걸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학설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육식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하는 그 과정에서 이 진화를 촉발한 힘이 바로 육식이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서 에너지원이 풍부해지자 이 머리 쓰는 능력이 발달하고 육체적 능력도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사냥을 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혼자 사냥을 하기보다는 머리를 써서 여럿이 함께 협동 사냥을 했을 겁니다. 활동 반경도 넓어졌을 거예요. 장거리 여행도 가능해졌을 거고요. 그런데 이 육식 가설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하빌리스로 진화를 하는 이 첫 번째 단계는 이 육식 가설로 설명이 아주 순조롭게 잘 돼요. 육식을 했기 때문에 호모 하빌리스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더 큰 뇌를 갖게 되었고, 돌도끼 같은 이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지능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하는 과정은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 에렉투스의 두개골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턱의 크기 그리고 치아의 크기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육식을 통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를 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턱과 치아 크기가 작아질 이유가 있을까요? 날고기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러려면 이 턱과 치아가 오히려 더 발달하고 좀 더 날카로워져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턱과 치아가 오히려 작아졌다? 이건 납득이 안 되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튼튼한 턱과 치아가 작아지게 된 것일까? 그에 대한 해답은 바로 화식가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식가설은 말 그대로 인류가 음식을 익혀 먹었다. 이 음식을 익혀 먹는데 적응을 하면서 오늘날의 현생 인류로 진화하게 되었다. 익힌 음식이 이 진화의 힘이다 라는 겁니다. 200만 년 전 어느 날 이 천둥 번개가 내려치면서 숲에 불이 났습니다. 숲은 활활 타올랐고 불이 잦아든 숲 속에서 인류의 조상은 불에 타 죽은 짐승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익은 고기를 맛보았겠죠. 익힌 음식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익힌 음식은 날 것보다 소화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먹은 음식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에너지 양도 늘어납니다.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열로 이 재료를 익혔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맛도 좋아집니다. 익힌 음식을 먹으면 생존율과 번식률이 높아졌을 거예요. 결국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익힌 음식이 장점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불에 익히는 과정에서 이 음식물의 화학적 구조가 바뀌게 되거든요. 이렇게 바뀌는 과정 중에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요. 식재료에 들어있는 당분과 아미노산에 열이 가해지면 이 열에 의해서 다양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고기를 굽거나 빵을 구울 때 갈변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화합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이 마이야르 반응에 의한 화합물은 암 유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에 굽거나 튀긴 음식이 건강에 해롭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하지만 이 화식가설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마이야르 반응에 의한 화합물에 적응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포유동물보다 이 마이야르 반응에 대한 저항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테이토 칩이 있습니다. 이 포테이토 칩에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마이야르 반응 화합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다른 동물이 먹었을 경우에는 암을 유발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암 유발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화식가설에 따라서 이 마이야르 반응 화합물에 인간이 적응을 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포테이토 칩 많이 드시면 분명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 화합물 자체가 암 유발 물질인 건 뭐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골고루 드시는 게 건강에는 가장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이 생식에서 화식으로 변화한 우리 인류의 역사 속 인류의 그 식생활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